안녕하십니까. 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해야 될 게 일단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청부 정보. 여러분, 요즘에 그 말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전부 이제 정보, 옛날 같으면 등기 필증, 이렇게 서면으로 이야기했던 게 전부 정보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변청이 됐냐면은 옛날에는 집문서라 그랬고, 그 후로는 뭐라 그랬어요? 등기권리증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등기필증이라 그랬고, 지금에 있어서는 등기필 정보라 그래요. 전부 전산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전산. 그래서 오늘은 그 첨부서면은 아닙니다. 등기 필증은 첨부하는 게 아니죠. 신청서 그쪽에 포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매매 잔금 때 등기 의무자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따도 항상 이제 얘기하면은 문제로 기출문제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다 딱 두 가지를 미리서 이거 읽어보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신청일 때.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공동신청주의죠.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한 등기일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신청일 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신청일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일 때는 제공하지 않느냐? 제공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추후에 판결이한 등기할 때 제가 그거는 또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도 마저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 신청일 때. 자,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간단히 봐서요. 매도인과 매도인이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나 우리는 법무사한테 맡기기 때문에 법무사는 쌍방 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원래는 어떻게 돼?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도인 뭐 인감이든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왜?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실전에서는 그래서 셀프 등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 부동산 등기법에 깊숙이 나옵니다. 저당이 있을 때, 근저당이 있을 때. 5억짜리 집을 사는데 3억의 근저당이 있어. 그러면은 셀프 등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했어요. 그 제 거 지나간 영상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셀프 등기 했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그 초짜들 유튜버 그 중에 자기는 셀프 등기 했다. 결론은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7회 때 활용도 못할 정도다 이거예요. 7회 때 활용했다 그러면은 셀프 등기는 단 한 큰데 못합니다. 왜? 이 등기법에 나와 있잖아요. 공동 신청을 못하지. 예? 5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3억의 근저당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는 돈 2억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무사가 은행을 대리해 가지고 매수인 명의로 돈을 먼저 아직 그 소유권 안 넘어왔는데 그 은행 소속 법무사를 믿고 3억을 주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계약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동시 신청이라고 그래요. 동시 신청.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동일한 같은 접수번호가 나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승소한 등기, 그래서 공동신청이라는 걸 알겠죠? 공동신청할 때는 뭐야? 등기 의무자한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야.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고. 그러니까 등기 공동신청일 때, 이렇게 법률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공동신청일 때 등기 의무자의 권리필증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는 뭐야? 등기 필증은 매도인이 갖고 있겠죠. 권리자는 매수인이고. 여기서 매도인, 매수인이란 말 안 씁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명의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게 당사자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 공부를 민법할 때 따라야 되고, 상법할 때 달라져야 되고, 집행법할 때 달라져야 되고, 그 용어가 다 달라져요. 공동 신청할 때는 반드시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다. 이해가셨죠?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뭐 울트라 슈퍼 중요하기 때문에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 신청할 때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더란 얘기야. 이거 나왔잖아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승소한 책에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어디할 때? 판결이 한 등기일 때 나옵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다. 일단 단독 신청이잖아요. 자, 판결이 한 등기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몇 초간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부동산은 지뢰밭이에요. 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 어떻게 할 건가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초짜란 얘기야,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자,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잔금도 받았는데 매수인이 소유권을 안 가져가. 어떡할 건가요? 그럴 때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판결을 받아, 판결. 매도인 입장에서는 인수 청구권을 해요. 소유권을 인수하라, 가져가라.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행하라. 그래서 이행 및 인수 청구권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시사하거나 할 때는 좀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및 인수 청구권이에요.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만 매도인일 수도 있고 매수인일 수도 있죠. 판결에 의한 등기는. 그래서 반드시 승소한 사람, 이긴 사람만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이기거나 매도인이 이기겠죠. 예를 들면 매도인이 이겼다. 인수해 가라. 매도인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겼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패소했다. 그럼 그 사람은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청구권이 아예 없어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꼭 반드시 알아야 돼요. 승소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등기 의무자냐, 등기 권리자가 승소했느냐. 그래서 단독 신청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까지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길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나 매수인 입장에서나 판결을 했잖아요. 그럼 판결문을 가지고 내가 가서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기 필증이 나옵니다. 또 판결한 등기는 또 조금 더 하고 그 뒤에 또 부연 설명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일 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더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한다더라. 근데 그 용어를 몰라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때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필증이 필요하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일 때는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필 정보가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시죠? 당연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하지.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뭐라 하죠? 그러니까 일단 다 승소한 빼놓고, 이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승소한 의무자의 단독 신청 등기 의무자에다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승소해야만이 신청하죠. 예를 들면 매도인이 이거 소유권 가져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졌어. 그러면 자기가 판결한 등기를 못 하는 거지. 당연히 패소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뭐다? 매도인.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요? 매도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한 등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 필증을 의무자니까 매도인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쉽죠? 이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내가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매도인 입장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제출하라는 얘기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판결에 한 등기에서 단독 신청할 때는 매수인은 등기필 정보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출해요? 제출 안 해도 된다. 왜? 등기필 정보는 일생에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딱 한 번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려. 많이 잃어버리죠. 이사 갈 때도 잊어보고, 화재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릴 때는 확인 정보를, 등기관이 확인 조서를 쓰든가, 법무사가 확인 서면을 하든가, 그 다음에 공증위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든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그 등기필 정보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이거로 큰 줄기를 잡아야 등기필 정보가 끝나는 겁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의.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통지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에 가름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집문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이렇게 말이 계속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면제하는 경우, 제가 큰 설명을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면제, 당사자 일방에 의한 등기 신청일 때, 아까 그랬죠? 공동 신청일 때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단독 신청일 때는 필요치 않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죠.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상속에 관한 등기나 판결에 관한 등기할 때는 전부 등기필 정보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승소한 등기, 그러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에 관한 등기에서 의무자는 매도인이란 말이에요. 매도인은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제출하라는 얘기죠. 관공서가 등기를 초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면제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필요 없어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의무자죠.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하여 촉탁하는 경우는 공동 신청이 아니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잖아요. 자, 아까 했죠? 판결에 한 등기도 결론은 원래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할 때는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걸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관공서는 자체는 등기필 정보를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한 경우, 이것도 근데 잘 봐요. 동시 신청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근저당 설정 등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 등기에 관해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해. 동시에 신청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지렛대 원리로 3억이라는 근저당을 안고 샀을 때는 셀프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동시에 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는 근저당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필 정보를 필요하지 않죠.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동시에 등기소에 제출해요. 동시에. 그러면은 등기관이 딱 봤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이 등기 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 필증이 있으니까 근저당 설정 등기 할 때는 동시에 들어갔다니까요. 동시에 신청할 때라는 얘기니까요. 이해하셨죠?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그럴 때는 근저당 설정 등기에 관해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동시에 들어갔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 뭐가 있다? 등기 필증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환매 특약 등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하지만 신청서를 2장으로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신청서를 1장으로 동시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 좀 올라온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항상 신탁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해요. 그러나 환매 특약 등기는 신청서가 2장, 신탁 등기는 신청서가 1장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어쨌든 동시 신청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환매 특약의 등기 내지는 신탁 등기의 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의무자의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환매 특약의 등기에는 등기필 정보를 동시에 신청하니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한 거는 자,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자, 분실했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자, 내가 등기필 정보가 없어. 아까 말씀한 대로 셀프 등기를 해. 그러면 제가 등기 필증 정보를 잊어먹었는데요. 그러면은 등기관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확인해서 쓰는 증거를 확인조서라 그래요.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거는 조서라 그래요. 자, 또 얘기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쓰는 거는 확인서면이라고 그래요. 법무사나 변호사. 그 다음에 공중사무소에 가서 공중을 받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크게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거. 공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가야 돼요. 대리인이 공증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등기 필증이 없는데 대리인이 가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입 아프네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분실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등기관이 조성하는 거는 확인조서. 그 다음에 법무사가 확인하는 거는 확인서면. 공증인이 하는 거 변호사겠죠. 공증인이 하는 거는 공증서면. 그 다음에 반드시 중요한 거 공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이거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서면 다 본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뻔한 얘기인데 이걸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제공하는 거는 등기부 정보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뭘 제공한다? 인감증명서 제출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자기 신분이나 이거를 이게 확인하려고 진정성을 확인할 때는 꼭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전부 다 확인조서든 확인서면이든 공증서면이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첨부서면은 인감증명. 그 다음에 신청 서면으로는 뭘 한다? 주민등록증, 신분증 4번.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을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신분증을 보고 확인하겠죠. 등기관이든 누가? 법무사든 공증인이든. 이해가 갔죠? 신분증 4번 내지는 인감증명서는 등기필 정보 없으니까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에 전부 첨부가 된다. 이걸로 등기필 정보는 정말 필요한 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 1번.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지선당입니다. 엄청 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송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못 출연한다니까. 지금 제가 출연하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야 시험에. 지금 법무사 시험에 70점이 안 넘어요. 합격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그래도 70점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험 같으면 아마 일반적인 좀 쉬운 시험 같으면 95점 내지 99점 그 정도의 이 난이도란 말이에요. 뭐 70점 이하 65점 우습게 보지 말란 얘기죠. 출연하지를 못해 여기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줄 긋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줄 긋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판결한 등기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등기필 정보가 필요한 거 안 한 거 이것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판결한 등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예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직 판결한 등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공부는 했는데 찍진 않았으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고. 그러니까 매수인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하지 못하죠. 지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있는데 등기 의무자니까 매도인이잖아요. 그 매도인은 지가 갖고 있잖아요. 등기필 정보는. 항상 누가 갖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이 등기필 정보를 내잖아요. 인감증명서랑. 이해 가시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더 쉽게 설명하면 인감증명도 제출하고 중도증 4번을 한다는데 등기 정보가 없을 때 인감증명서는요 내 권리를 뜯어갈 때 무조건 내는 거예요. 취득할 때 인감증명서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이거는 뭐. 자, 2번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가 청구해야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3번 왜? 관공서는요 등기 권리자로서 취득을 하더라도 등기 권리증을 안 받아요. 안 받아. 등기 필증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줄 때도 없는 거란 얘기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매각이한 등기를 신청할 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게 되죠. 경매에 의해서. 그럴 때는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줘요. 이거는 진짜 또 어려워지니까. 그거는 제가 그랬죠. 처음에 공부할 때요. 한 1, 2년 공부하게 되면 법무사가 한 5, 6년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올해 1차, 내년에 2차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제 나이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못 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땐 부동산 등기법이요.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쉬운 것처럼. 그래서 가장 하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뛰어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0.00001%도 살아남지 못하죠. 완전 다른 시험이니까. 완전 다른 공부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좀 상세하게. 3번.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의 확인을 받을 때,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을 확인 조서라 그랬죠. 등기관은 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에 의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 있네요. 등기필 정보가 없으면은 등기관한테 확인 조서를 받고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그 사본을 제출한다 그랬죠. 그걸로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사본을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고 국내 거소 신고증에 대해서는 국내 거소 신고증에는 외국 동포입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저처럼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셨죠? 국내 거소 신고증이 뭐지? 외국인 등록증은 외국인이 알겠어. 그럼 외국인 등록증이 국내 거소 신고증이 있을까? 없어요. 우리 국내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4번. 지금까지 답이 없네요. 다 맞으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임받았으나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 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자, 법무사가 지 소유예요. 자기 거를 팔 수 있잖아요. 법무사도. 그래서 자기 거를 팔았는데 위임받았어요. 자기가. 또 그러니까 자기 걸 팔면서도 자기가 자기 대리, 쌍방 대리를 할 수 있어요. 법무사는. 그런데 자기가 등기필 정보를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본인이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지가 자기 거에 대해서는 확인 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 마음대로 쓰러지지 말란 얘기죠. 그 말을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저처럼 이렇게 풀어주질 않아요. 그럼 이게 이만큼 그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한 문제당. 그러면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지를 못하니까. 3번.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등기 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한 공정을 받은 경우, 공정 동그라미, 등기 의무자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정을 받을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등기필 정보가 없으면은요, 등기관에 가든, 예를 들면, 전부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 등기소에 가서 확인조서를 받든,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확인 서면을 받든, 공증소에 가서 공증을 받든, 전부 본인이 본인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리인은, 법무사 대리했다고 해서 법무사, 얼굴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왜? 등기필증을 내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란 걸 확인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공정을 받을 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리는 절대 출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등기 신청 시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시험 어렵네, 이거. 그러니까 시험이 갈수록, 작년, 재작년 볼수록, 갈수록 지금 법무사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악전곡투하면서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법무사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차도 상대평가, 2차도 상대평가. 그래서 1차, 2차 상대평가 시험은 제가 알기로 법무사 시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120명만 뽑잖아요. 얼마나 희귀합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 댓글을 해놨더라고요. 변호사, 로스쿨 변호사 시험보다 법무사 시험이 훨씬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이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딱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등기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 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본인을 확인, 작성 부분에 대한 공인에 가름할 수 없다 그랬네요. 없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가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키워드가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 의무자가 법인이에요. 여러분 기초입니다. 당사자는 법인과 자연인이 있어요. 근데 법인이 예를 들면 주식회사 누가 계약 당사자, 우리가 매매계약서 써 당사자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인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대리인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에 딱 줄 거야 된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테크닉이라 그랬잖아요. 지배인을 확인해야죠. 삼성그룹인데 삼성 가서 그 빌딩 50층 가서 그 사람한테 빌딩 유리창 어떻고 확인하겠어요? 확인서면을. 그러니까 지배인을 대신한다. 근데 개인일 때는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법인일 때는 지배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에 대해 공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본인을 확인하거나 작성 공증에 가름할 수 있다. 꼭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이게 법인이라는 거. 법인. 자연일 때는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꼭 이거 아시고. 2번 틀렸습니다. 작성 부분에 관해 공증에 가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름할 수 있다. 2번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확인서면서는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고 의무인을 나눠.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원래는 신체적 특징을 다 적거든요. 근데 신체적 특징을 적지 않는 걸로 그 개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의무인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3번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서 의무자임을 확인을 받은 때는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만한 얘기죠. 어떤 경우든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은 필요하는 거예요. 확인조서를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확인서면을 작성하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든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해하셨죠? 3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은다니까. 근데 시험장에서는 눈에 안 보여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등기 신청서 위임장 중에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우 등기 의무자 위임인이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 대리인은 할 수 없다. 끝 했죠.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권리자 그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또 나왔죠.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관공서가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로서 자기 재산을 취득하거나 뭐 할 때 관공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지가 그 등기필 정보를 내주잖아요. 관공서 어디에요? 행정부, 법원 다 그 관공서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걸 내주는데 뭐하러 등기필 정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관공서가 등기를 취득할 때도 등기필 정보를 가져가지도 않고 그걸 팔 때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제공하지 못한다. 목청껏 제가 외칩니다, 여러분.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가 최초부터 갖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이 정도로 해서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 권리증입니다. 집문서가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 등기 필증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등기필 정보라 그래요. 이제 전부 정보란 말을 쓰니까 확인 정보 그러잖아요. 신청 정보. 옛날에 그러면 신청서 그랬어요. 근데 신청서 그러면 요즘 무식하다 그래요. 신청 정보, 첨부 서류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첨부 서류라고 말을 쓰죠, 일반적으로. 근데 첨부 정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 쓸 때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2차 갈 때 거기다가 말이야 막 신청 서류 예를 들면 첨부 서면 막 있으면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쓰면 아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확률이 있다. 아무튼 그게 맞춰가 될 것 같다.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총괄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